네,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길게선 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 밖에 굉장히 많이 오죠? 네, 오늘 출근길이 많이 막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차라리 저희는 좀 일찍 출근을 해서 좀 다행이다 싶은데 매섭게 태풍이 지나가려나 본데 여러분들 좀 태풍 피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좀 수용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다뤄달라라는 굉장히 요청이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금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경기 부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네. 금 가격도 아마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3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은 좀 우회적인 표현으로 지금 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준비는 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구체적인 양적 완화 발언이 아마도 올해 중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게 되면 연말 또는 내년 정도로 이연해서 아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양적 완화는 시장에 돈을 찍어서 많은 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 가치 훼손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화폐 가치 훼손이 있게 되면 골드 가격 자체는 실물 자산에서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장 유력한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의 상승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시장의 상승이라든지 국채 수익률 동향이 또 동반해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버냉키 발언 이후에 자산시장의 동향을 제가 차트로 좀 준비를 몇 가지 네, 해봤는데요. 준비한 자료를 보실까요? 네. 일단은 금은 대표적인 원자재 시장의 킹과 같은 이제 그런 안전자산인데 원자재 시장 급격한 하락세로 말미암아서 아마 버냉키 발언 이후에 대부분의 원자재 시장 포함해가지고 커머더티를 포함해서 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우지수, 여러 가지 지수 관련 여러분들이 하락했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음 차트가 또 있겠는데요. 커머디티 관련해가지고 금이라든지 은 그리고 금 관련 ETF 그리고 기타 기초자산의 원자재 ETF 시장도 그야말로 수직 하락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달러 강세로 전환되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도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또는 여타 자산 전체적인 외환 시장이 강세로 반전되는 현상, 즉 버냉키 발언에 대한 실망감이 의외로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났었다. 그리고 시장은 좀 그 주시장 자체가 좀 빠지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주시장 자체가 골드 가격의 반등이 없이는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상승하기 좀 어렵고 계속적으로 박스권 채널을 그리면서 급등락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에 대한 투자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뭐 골드 바를 사는 방법, 뭐 여러 통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투자 방법 가운데에서도 길게선 부장께서는 골드 ETF를 추천해 주셨었거든요. 그 질문이 많더라고요. 왜 이 골드 ETF가 좋은 선택인가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금에 대한 투자는 항상 수천 년 동안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투자 수단이었는데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 자산가들은 금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지만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바를 사게 되면 일단은 비용이 5 내지 7%가 부과가 돼야 되고요. 또 골드바에는 부가가치세가 10%나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골드바를 사가지고 그 정도 비용을 모두 충당하려면 적어도 금 가격이 20% 정도를 상승해야 골드바의 원금 정도, 원금 투자 수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골드바는 좀 비용이 많이 지불이 된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만 투자하면 모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지고 있고요. 리먼 사태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집을 상당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1970년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부터서 금 보유가 좀 줄어들었었지만 의외로 리먼 사태 이후부터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금을 매집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금 매집도 이제 일반 투자가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제가 골드 ETF를 가장 강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일단 환해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비용이 0.5%로 가장 비용이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골드 예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골드 예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한 1%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환해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 투자에서 실익이 나더라도 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상승분을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좀 위험 부담이 좀 있고요. 물론 그 골드 예금 같은 경우도 양호하긴 하지만 골드 리슈라는 이름으로 많이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또 금도 분산 투자하게 되면 그런 상품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만 상대적인 비용과 환해지 관점에서 보면 골드 예금이나 또 골드 관련 파생 상품 그리고 골드 관련 상품 투자 이런 것에 대비해서는 골드 ETF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환해지가 완벽하게 네.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용 가격과 이 환해지 부분에서의 상황을 보자면 골드 ETF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과 연관을 시켜볼 수도 있겠습니까? 뭐 종목이라든가 여러분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어떠합니까? 의견을 주신다면요. 금 가격이 지금 계속 부진하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화폐가 최소한 있게 됐겠지만 그래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부분을 해치하기 위해서는 금 가격도 동반 상승해서 전 세계 시장의 자산 시장에 동반 상승해야지만 시장이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기 때문에 금 가격 동향이 최근에는 수직 하락한 이후에 꾸준히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QE3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금 관련주를 주시장에 찾아보면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네. 또 영풍, 풍산과 같은 종목들이 금 관련 수혜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 분할해서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 향유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로 삼는다 그러면 적어도 5% 정도 이상의 단기 차익 실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시장은 옵션 만기 이후에 3일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전일자에 또 다시 장 막판에 또 급락세로 좀 반전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전 저점 테스트를 하기 위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금 가격 상승이 바로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의외로 대응 방법 찾으면 간단합니다. 오늘 오전장에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낙폭을 보이면 저는 강력하게 스트롱 바이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번 주 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반등의 가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트레이딩 하실 것을 강조드리는데 대형주 중에서 낙폭이 과대된 종목을 기관이 최근에 순매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나 중소형주 플레이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도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골드에 대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계속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타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게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